우리가 정반 측정 방식에서 측정하는 기하공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ISO 1101 규격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필터를 적용해서 평면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ISO 12781-1과 이 규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실제 표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표면이라는 것은 상대 부품과 접촉하는 실제 표면, 이것을 실제 표면 Real Surface of Workpiece라고 표현을 했고요. Extracted Surface, 이것은 추출 표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 표면의 디지털적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실제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표면을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만든 이 표면을 우리가 추출 표면, 즉 측정해서 계산한 표면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표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필터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수정한 추출 평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 표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아주 자잘한 성분, 예를 들어서 이 파장이라는 것이 뭐 0.3mm다.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그 평면도 규제할 때 보면 거기에 스플라인 필터 0.8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됐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규제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필터를 적용해서 계산한 평면은 이런 평면이 됩니다. 즉 0.8보다 더 작은 파장을 가진 성분은 전부 제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 표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필터를 이용해서 이 자잘한 성분들을 걸러내고 어떤 의도적으로 수정한 추출 표면, 즉 이 표면이 되겠죠. 이 파란색으로 만든 이 표면, 이런 표면이 되는데, 이 표면을 우리가 평면도 표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뜻 그림만 보면 표면 거칠기 측정에서 나오는 그래프 또는 그 표면 측정기에서 계산한 어떤 결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표면 거칠기는 요 성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표면 거칠기가 되고, 반대로 이 부분을 제거하고 계산한 이것이 이제 평면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요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평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평면도 표면에 맞도록 조합된 평면, 그리고 이 평면도는 이 기준 평면으로부터 계산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원이 필요하다. 또는 원통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 원통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평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 평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원도의 기준원이나 원통도의 기준 원통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고 테스트 인디케이터나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FIM으로 그 값을 읽었으면 됐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필터의 개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계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 기준 평면이 없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 평면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한 실제 표면과 추출 표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2번이 이제 실제 표면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게 실제 표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치화를 해서 측정을 하려면 지금 눈으로 보는, 직관적으로 보는 이걸 가지고 이 표면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측정을 해서, 지금 이게 좌표가 되는 것이죠. 이게 3차원 측정기가 됐든 전용 측정기가 됐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좌표를 얻어내서 이 좌표를 이용해서 표면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출 표면이라고 용어를 붙인 겁니다. 여기에 extracted surface, 이것을 이제 추출 표면이라고 KS에서는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표면과 추출 표면은 이런 개념이다. 실제 표면은 우리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그리고 실제 어떤 제품의 표면, 이것을 실제 표면이라고 그러고, 이 표면을 우리가 수치화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서 계산한 거다. 이것을 추출 표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원도 기준원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최소 자승 기준원이 있었고요. 최소 영역 기준원이 있었고, 최대 내접, 최소 외접, 이렇게 네 가지 기준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승 기준원을 LSCI라고 표현을 했고, 최소 영역을 MZCI, 그 다음에 MCCI, MICI,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 최소 외접이 MCCI고 최대 내접이 MICI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최소 외접이냐 최대 내접이냐 이런 것들은 조립성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준 평면에서도 같은 개념이 쓰이는데요. 최소 영역 기준 평면, 그 다음에 최소 제곱 기준 평면. 그래서 최소 영역은 MZ이라는 용어가 같고요. 미니멈 존. 그 다음에 최소 제곱은 리스트 스퀘어즈라는 용어가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평면이기 때문에 기준 평면을 P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은 평면도 표면을 포함하면서 최소 거리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행 평면, 이것이 이제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고요. 최소 제곱 기준 평면은 국부 평면의 편차의 제곱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된 평면, 이것을 가우시안 평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우시안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그런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우시안이라는 수학자 이름을 따서 가우스라는 수학자 이름을 따서 가우시안 평면, 그리고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원이나 원통에서는 내측원과 외측원이 있기 때문에 그 조립 특성에 따라서 최소 외접원이냐 최대 내접원이냐를 따졌는데, 이 평면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측정을 할 때 이런 평면을 이제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최소 자승평면, 최소 제곱 기준 평면이라는 계산했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제품이 상대 부품이 조립됐을 때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지금 이러한 평면이 최소 제곱 기준 평면으로 계산하면 여기 점선을 낸 이런 평면이 되겠지만, 여기에 조립되는 제품, 상대 부품을 생각을 한다면 제품이 이 점과 이 점, 이 두 점을 접해서 조립이 되는 이런 평면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 시에 접촉하는 이 평면, 이것을 접면, 그러니까 접촉하는 면, 이렇게 접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호로는 T라고 씁니다. 이것은 탄젠트, 접촉하는 면이다. 그래서 이 전면의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 몇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평면에는 최소 영역 기준 평면과 최소 제곱 기준 평면이 있고, 최소 영역 기준 평면에는 외측, 그 다음에 내측,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의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에서 최소 제곱 평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평균 평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실제 그 표면에서 어떤 AA 단면을 딱 잘랐을 때 그 단면 곡선을 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준선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요 편차,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간 이 편차, 이 편차들의 제곱합을 전부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요 평면, 그 편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평면, 요 평면이 최소 제곱 기준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 평면도를 평균 내서 계산하는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면도는 이 최소 제곱 평면에 평행하게 두 평면이 양쪽에 같은 값을 가진 평면이 이렇게 거리를 안쪽으로 좁혀 왔을 때 만나는 요 지점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같은 값을 가진 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평면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면도를 계산할 때 평행인 두 평면이 뭐하고 평행하냐 하면 최소 제곱 기준 평면, 최소 제곱 기준 평면과 평행한 두 평면을 가지고 그 간격으로 평면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할 때 기준 평면이 필요한 이유는 평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면이라고 그랬고, 그로부터 이제 평면도가 계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제곱 기준 평면이 기준이 되고 그 면에서부터 평면도를 계산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최소 영역 기준원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약간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은 외접, 내접, 평균 이렇게 세 가지 최소 영역 기준 평면으로 나눠지는데요. 외접 최소 영역 기준원은 소재의 바깥쪽에 접한 최소 영역 기준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소재의 바깥쪽에 접한 이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으로부터 평행한 어떤 평면이 이 표면을 감싸는 이 값이 이제 평면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접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라는 것은 이 소재의 안쪽, 이쪽이 소재의 바깥쪽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소재의 안쪽이 됩니다. 요 골 쪽으로 들어온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러한 기준 평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외접 기준 평면이고 이것은 내접 기준 평면입니다. 내접과 외접과는 지금 평행하지 않고 서로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접 기준 평면과 내접 기준 평면은 그 값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접 기준 평면으로부터 평면도를 구한다고 하면 이 내접 기준 평면에 평행한 이러한 선, 이것이 평면도가 되는 것이죠. 외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면도를 A라 그러고 내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면도를 B라고 하면 A와 B는 같지 않고 이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제품의 기능으로 본다면 내접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시 부품이 이 바깥쪽, 소재의 바깥쪽에 이제 접촉을 하기 때문이죠. 평균 최소 영역 기준원은 평균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은 이것은 평균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고 평면도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ISO 1101 2012년 버전에서의 최소 영역 평면 이때는 최소 영역 평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평면도를 계산할 때 최소 영역 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서 잠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 평면을 적용하는 것은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실습에서는 적용하지 않고요. 이거는 2학기 실습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외접 최소 영역 기준 평면, 이것은 내접 최소 영역 기준 평면, 그리고 이것은 평균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을 개념을 설명한 건데, 예,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오히려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이 뒤에서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금까지 설명한 기준 평면들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최소 제곱 기준 평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준 평면이 있을 때 그로부터의 편차,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전부 합하는 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런 기준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우시안 기준 평면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 두 가지가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인데 이것은 외측 최소 영역, 그 다음에 내측 최소 영역. 이것은 소재가 이쪽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접하는 요 평면, 요것이 최소, 그러니까 외측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고요. 요 안쪽에 접하는 요 평면이 내측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접촉을 하도록 조립되는 부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면이 중요하고, 이면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면, T라고 표현되는 이 전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탄젠트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라는 것은 ISO 1101 2012년 버전에서 계산한 평면도 최소 영역법, 이런 개념입니다. 평행한 두 평면이 이 실제 평면을 둘러싸면서, 이것은 실제 평면이죠. 둘러싸면서 요 값이 최소가 되는 이런 평면을 ISO 12781-1에서는 요것을 평균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림을 통해서 기준 평면의 종류를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최소 제곱 기준 평면, 최소 영역 기준 평면, 그 다음에 최소 영역 기준 평면에는 외측 최소 영역 기준 평면, 내측 최소 영역 기준 평면, 그리고 평균 최소 영역 기준 평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평균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은 이전의 ISO 규격에서 계산했던 평면도 최소 영역법,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전면에 대한 이제 적용 예인데요. 예를 들면 이 F라는 데이텀에 대해서 지금 이면에 평행도를 계산한다 했을 때 이 옆에 T라는 기호가 붙습니다. T라는 기호가 붙으면 실제 이 형상의 바깥쪽에 접하는,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이 부분에 조립돼서 이러한 접촉면이 생기겠죠. 이 접촉면을 이용해서 평행도를 계산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행도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이 전면의 맨 위쪽이 여기가 되고요. 전면의 아래쪽이 여기가 되니까
요 값. 요 값이 평행도가 되게 되는 거죠. 예, 전면은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ISO 1101 2012년 버전에서의 이 평면도의 개념은 임의의 점을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었을 때 그 평행한 평면 간의 간격이 얼마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A1, B1, C1, D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평면으로 계산한 간격이 H1이 됩니다. 그래서 H1의 개념은 지금 실제 평면에서의 이 세 점의 접촉에서 만든 이 평면, 이 평면에서 이 표면, 실제 표면 전체를 둘러싸는 평행한 평면의 간격,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 이 세 점을 접촉한 이 평면을 만들어서 이 평면에 평행하면서 이 표면 전체를 둘러싸는 평행한 평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의 이 간격 H2, 이것을 구했을 때 지금 H1보다 H2가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H1을 평면도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평균 최소 영역 기준 평면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H1, H2 두 가지만 그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런 작업을 무수히 많이 해보는 겁니다. 무수히 많이 해봐서 그 중에서 요 H의 간격이 가장 작게 됐을 때의 값, 그것이 평면도가 되고 그때 평면이 이제 최소 영역 기준 평면이 되는 거죠. 2012년까지의 규격에서는 평면도를 이렇게 구한다. 최소 영역법을 이용해서 평면도를 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2017년 버전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이 빠져 있고 여기에서는 기준 평면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어떤 최소 영역법이다. 이런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면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평면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준 평면이 있어야 평면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기준 평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어떤 개념인가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측정을 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어낼 것이냐, 즉 표면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ISO 12781-2에서는 평면도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라 라는 측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각격자법, 그 다음에 방사형 격자법. 지금 요 방사격자법은 요거는 원형 단면인 경우에 제품이 이런 원형 제품인 경우에 이 원형 부분의 평면도를 계산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좋다라고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격자법, 유니언잭법.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국 국기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지금 KS 규격에도 영국 국기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어색해서 저는 그냥 유니언 잭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 추출법, 이거는 이제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해서 평행 추출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점 추출법, 이것은 임의의 위치에 점을 여러 군데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평면도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방식을 선택하는 기본 원칙은 최대한 표면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 되고요.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된 위주로 측정을 한다. 이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평행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평행하고 이쪽 방향으로만 이런 어떤 평면도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쪽 방향은 중요하게 측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행 추출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 방향도 굴곡이 있고 이쪽 방향도 굴곡이 있고 한다라고 하면 사각격자법이나 방사격자법, 삼각격자법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방사격자법은 이것은 원형 제품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의 평면도를 측정해야 된다. 전체 방향으로 다 평면도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각격자법이나 삼각격자법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한쪽 방향의 성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평행추출법을 사용해도 좋다. 그리고 대략적인 평면도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임의의 점 추출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평면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유니언잭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임의의 점 추출법이나 유니언잭법은 데이터를 많이 취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 영역 기준 평면 또는 최소 제곱 기준 평면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로부터 평면도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평면도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ISO 규격에서 설명하는 용어들, 또 기준 평면, 측정 방식의 선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측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